들어봤어도 이걸 향한 경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달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구대 앞에 서서 경례를 하는 한 시민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외국인이었는데요. 자, 보시면 경례를 하죠. 네, 그리고는 안쪽을 향해서 반갑게 또 인사를 건넵니다. 허허. 자, 그리고 유유히 그냥 자리를 떠나버려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우리 친한 친구끼리 보통 백성원 변호사님 네. 그러잖아요. 나 간다. 뭐 이렇게 좀 하잖아요. 혹시 지구대 뭐 경찰분이 친구인가요? 뭐 어떻습니까? 보면 혹시 친구가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허허. 아니면 진짜 저 외국인이 장래 경찰이 되고 싶나? 허허. 장래 희망의 경찰인가? 이런 생각 들 텐데 네. 그게 아니고요. 저 외국인이 지난 2월 14일 오후에 지금 저기 대구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인데요. 저곳에서 경찰에게 아주 특별한 도움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저렇게 가서 딱 각 잡고 경례를 딱 한 겁니다. 도움을 받아서 경찰한테 받은 도움이 고마워서 경례를 했다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어떤 도움을 받았기에 저렇게 행동했을까요? 일단 그 얘기를 하려면요. 이로부터 2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 네, 그때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난 택시기사와 함께 지구대로 찾아온 이 외국인.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손짓 발짓을 다 써가면서 뭔가를 다급하게 경찰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말도 잘 안 통하는 타국에서 정말 많이 당황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관들 당황하지 않고 스마트폰 통역 앱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를 하고요. 그런데 알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인이 버스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 이날이 설 연휴 기간 중이라서 버스 회사랑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우리 경찰이 누굽니까? 결국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외국인은 휴대전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세상에 홍종성 기자님 그 순간에도 경찰분들도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지금 막 그랬는데 당황하지 않고 휴대전화 꺼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 지금 코로나19로 가지도 못하고 있지만 뭐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도 당황하지만 제일 당황하는 게 여권, 그다음에 휴대전화거든요. 맞아요, 진짜. 가족과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거죠. 아하. 그런데 한 시민의 도움으로 이렇게 지구대를 찾아온 거예요. 저 휴대전화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가나말 우리가 알아듣기 쉽지 않잖아요. 아하. 다행히 통역 어플을 통해서 이 정말 당황하지 않고 지구대 분들이 대응을 하셨는데 네. 자, 어디서 잃어버리셨나요? 휴대전화에 버스에 놓고 내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3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요 2가지 정보만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찾아다 세상에. 드리겠습니다 했고 정말로 찾아다 드렸기 때문에 경례가 절로 나온 거예요. 야, 이 당황한 가나 국적의 외국인을 침착하게 도와준 경찰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버스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영어를 썼는데 영어 단어 중에 이제 몇 개를 저희가 캐치해가지고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이렇게 영어 중에 단어를 저희가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버스는 어디 가는 버스냐 그랬더니 몇 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측한 거죠. 그 통역이 안 되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어플을 이제 저희 경찰에서 툴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어플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저 외국인 남성이 휴대전화를 버스에 두고 내렸다는 그 내용은 이제 알아냈어요. 네, 그런데 네. 그 해당 버스를 찾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몇 번 탔다는 얘기까지는 했으니까 이게 어느 버스 회사라는 건 금방 알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버스 회사에다 전화를 하면 버스 회사에서 운행 나간 운전 기사분들한테 쫙 연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손쉽게 끝났어요. 네네. 이거.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가요 설 연휴 마지막 날 14일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버스 회사가 쉬지 않습니까? 쉬는 바람에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아하. 그러면 이거는 일일이 이 버스 기사분들을 경찰관들이 찾아다니면서 세상에. 이제 버스 기사분하고 연결해서 휴대폰 번호 알아가지고 공유하니까요 그분들끼리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잃어버린 그 휴대폰 전화를 했는데 네. 운행을 마친 버스 기사분이 마침 그 벨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경찰하고 바로 통화가 돼서 네.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 가나에서 오신 남성분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휴대전화 잃어버린 나 이제 잃어버리지 나 집에 가나 막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얼마나 한국을 정이 넘치는 나라로 생각할까요? 경찰분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에서 지나가는 버스를 탔다고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저희가 잡아가지고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이전에 지나갔던 차 혹시 연락할 수 있냐?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그 설 연휴 마지막 날 14일이라 그 버스 운영업체에서 다 주말이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한 시간 반? 그 정도 1시간 반. 그 분실하신 분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하니까 그 기사분이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기사분하고서 만나가지고 그걸 갖다 준 거예요. 이해하다 보니까 너 어디서 왔냐 그런 대화를 조금 해보니까 자기가 가나에서 왔는데 신장이 안 좋아서 네. 수술파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연 듣고 보니까 이 남성분 참 이 딱한 상황 속에 있었네요. 그냥 여행 놀러 온 차원이 아니라 심장 치료를 받으러 오셨네요, 한국에. 네, 머나먼 가나에서 심장 수술 굉장히 큰 대수술인데 안 그래도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할 수 있는데 그렇죠. 휴대전화까지 잃어버렸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 심장 수술을 또 유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잘하기도 하고요. 네. 또 휴대전화를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물심양면 도와준 경찰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참 따스하고 정이 넘치는 나라라고 기억을 남겨준 우리 경찰분께 감사를 드려야겠어요. 대구 달서경찰서의 송석 월배지구대입니다. 이거 꼭 말씀드려야죠. 대구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의 송석철 경위님과 그 동료 경찰관님들 그리고요. 앞서 영상에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이 남성분을 태워서 지구대까지 모셔다 준 택시기사님. 정말 그 택시기사님도 저 뉴스파이터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예인들은 좋은 일로 뉴스에 나와야 그나마 행복할 텐데 이런 일로 뉴스를 타게 됐습니다. 홍종성 기자님. 네, 동방신기 윤호 씨가 이 감염병 예방법 이거를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이걸로 뉴스에 등장했어요. 네. 사건이 일어난 거는 지난달 말입니다. 지난달 말이라고 하면 언제냐 하면 지난달 15일부터 이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이 모든 업소들 뭐 노래방 비롯해서 음식점들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10시까지로 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난 윤호 씨가 네. 10시를 넘어서 자정까지 함께 있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네. 윤호 씨 물론 바로 인정하고 네.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드려서 죄송하다, 반성한다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뒤늦은 후회가 되는 상황이에요. 서울경찰청 이 윤호 씨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 이 위반으로 입건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네. 윤호 씨는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거를 몰랐어요 혹시? 그럴 리가 없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죠. 지금 현재 밤 10시 넘어서는 외부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할 수 없다는 건 다 아는데 아마 윤호 씨가 지금 얘기로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런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윤호 씨는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호 씨가 이런 걸 위반해버리면 사실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 소속사에서 입장을 냈지만 윤호 씨 본인이 또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에게도 너무 많이 화가 난다. 그리고 너무나 후회되고 죄송한 마음뿐이다. 깊이 반성하며 매 순간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이렇게 입장까지 다시 한번 내게 됐습니다. 지금 윤호 씨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윤호 씨가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의료진들 힘내라고 맞아. 이른바 덕분에 챌린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윤노현입니다. 덕분에 챌린지는요,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분들께 격려와 응원을 전하는 캠페인인데요.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 덕분에 지금도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고요. 네,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분들 존경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그리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저때 모습은 뭐고 12시까지 술 마신 건 뭐고 어떤 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좀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근데 윤호 씨가 이 덕분에 챌린지뿐만 아니라 네. 코로나19 시국에 있어서 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본보기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좀 네. 짚어보면요. 고향인 광주에 마스크 5만 장을 기부한 적도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대구 경북 지역에 3천만 원의 기부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게 있죠. 지난해 4월에 마스크 디자인 특허 출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마스크를 쓴 채로 음료를 마시려고 하다 보면 먹을 때마다 마스크를 벗고 다시 써야 되잖아요. 네. 이게 불편하니까 쓴 채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마스크에 덮개를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었거든요. 이런 걸로 디자인 출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네. 실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워낙에 윤호연 씨가 뭐 열정 만수르다, 바른생활 사나이다라고 불릴 만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구설수도 없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법이나 원칙은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실망한다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또 옹호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에 꾸준히 선행을 벌였고 공익을 위해 활약한 만큼 소위 말하는 까방권이라고 하죠. 까임 방지권을 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실수할 수 있다. 다음엔 그러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점은 또 어떻게 보면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염법 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께 질문 좀 드려야겠어요. 물론 네티즌 분들의 비판의 의견은 자유로운 의견이니까 의견대로 존중은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의 선행을 꾸준히 선행을 펼쳐고 공익을 위해 활약한 만큼 까임 방지권 줘야 된다. 이 부분도 포함해서 아울러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뭐 이른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까방권 뭐 이런 얘기 등등 하는데 글쎄요 이번 그 실수를 하기 이전까지 분명히 윤호연 씨가 보여준 그 모습은 모범적인 청년이에요. 더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누가 봐도 정말 그 좋은 일하고 앞장서서 진짜 모범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잘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일순간에 한 번에 이게 지금 사라진 결과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러다 보니까 가방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앞에 거 한 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저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후차에 잘못된 일을 그 상쇄시킨다는 그 개념 자체는 네. 우리 사회에서 맞지 않는 것이죠. 네. 예. 그런가 하면요. 지자체장,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장도 이러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이건 제가 그 당시에 전해드렸던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저희도 많이 분노했었던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이면 정말 코로나 때 위험할 상황이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5명 이상 이제 식사하면 안 되는 4인까지만 가능했었잖아요. 근데 연수구청장이 직원들하고 한 10명 정도 우리가 그 얘기하죠. 일명 테이블 쪼개기. 아하. 테이블 쪽에서 마치 다른 사람들로 먹는 것처럼 해서 우리를 같이 먹었다가 이제 적발이 됐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윤호연 씨는 사과라도 했죠. 그죠? 근데 고남석 연수구청장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 아, 이거는 오전에 회의하다 얘기가 다 안 끝나서 공적인 모임으로 지금 식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식사하는 게 사적 모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 역시 방역당국에서 이건 직원들과 한 단체 식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적 모임이 아니라 사적 모임이다. 그래서 연수구청장과 직원들 과태료 각 10만 원씩 부과를 했고요. 네. 이 식당 주인은 사실 식당 주인도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어찌 보면 식당 주인도 그렇게 와서 밥 먹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기 좀 힘든 상황 아니었겠어요? 하지만 식당 주인에게는 과태료가 15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참 액수를 떠나서요. 물론 액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그냥 추정입니다만 식당 주인은 무슨 죄입니까? 왜 평소에 예. 그 지자체 이 식당에 속해 있는 지자체 장이 예. 이러이러이러한 상황 얘기하면서 눈 감아달라고 만약에 했다면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그 손님을 아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과태료를 150만 원 식당 주인을 물고 연수구청장 등은 10만 원이에요. 하여튼 무슨 뭐 날벼락입니까 이게? 식당 주인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명백히 위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식당 주인 같은 경우는 참 울며 겨자 먹기로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왜 네. 그런가 하면요. 자,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환경위생단체 이 업장은요. 그 구청장 소속에서 허가내주고 단속권을 갖고 있어요. 네. 더불어서 이분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코로나 관련돼 단속하는 것도 구청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수장이 나와가지고 쪼개가지고 밥 먹겠다고 그러는데 어지간한 음식점 주인 같으면 강심장 아니고서는, 네.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하.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식당 주인분한테도 저 간절하게 사과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물론 김복준 의원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전후 사정이 어떻다 하더라도 분명히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그 과정에 혹시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얼마나 이게 억울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지금부터라도 연수구청장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제 백신이 접종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감도 이러니 코로나가 조금씩 이 종식의 시계로 이 시간으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김유진 아나운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백신을 맞으면 무조건 그 순간부터 마스크 벗어도 되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좀 짚어볼 건데요. 어허. 먼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최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정의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백신을 2회 이상 접종을 완료하고 이 완료 시점으로부터 2주가 지난 경우에 백신 접종 완료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끼리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어요. 심지어 상대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위험군 가족의 구성원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아직은 집단 면역 상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 이 가이드라인의 대부분을 아하. 차지하고 있고 네. 어디까지나 이거는 미국의 상황이고 미국의 네. 규정이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상황이면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당되겠네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역 당국은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칭하는 그 백신 접종자는 완전 접종자를 뜻합니다. 즉 2회 이상이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가구원과 같이 같은 집안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같이 제한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예방 접종을 시작하는 단계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2차 예방 접종이 완료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예외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좀 상황 진행과 또 과학적 분석에 따라서 이 관련 지침들을 조금씩 개정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완전히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활동하려면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집단 면역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문 변호사님 미국 기준은 그렇고 우리는 시기상조다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직 미국과 우리의 차이가 너무 큰 게 미국이 아까 그 백신 접종 완료자는 2회 네. 접종을 다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2회를 맞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네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아직 2차 접종 완료자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일단 시기상조고 그러네요. 또 하나는 이제 백신을 다 맞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예방률 한 60% 정도라고 하고요. 화이자 예방률 95%라고 하죠. 그럼 그 틈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만약에 뭐 2회까지 다 접종하고 지났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고 다만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가 지나면 소위 말하는 고위험군, 그러니까
고령층들이 대부분 이제 맞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사망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하. 그때 정도 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는 건 좀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 뭐 마스크를 벗는다 만다 이걸 논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는 뜻입니다. 네. 백신이 만병통치약일 거라는 믿음은 좀 과하다 싶어요. 반드시 우리의 개인 방역과 그리고 방심을 하는 마음을 가져선 절대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요, 온 나라가 이른바 LH 투기 의혹 사태 때문에 쑥대밭이 돼가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글이 있다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것도 제 눈을 의심을 했는데요. 일단 뭐 LH 직원이라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 LH 그 직장인 임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지금은 난리 나고 논란돼도 우리 신경도 안 써. 허허.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어차피 한두 달 지나면 사람들 다 잊어먹어서 관심도 없어진다. 이게 지금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야. 그러니까 안 입고 오면 니네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던가. 이 글을 일단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올려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하나씩 짚어볼까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의 실명으로 글을 쓰지는 않았을 텐데 LH 직원이라고 추정하는 근거는 뭘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이 해당 커뮤니티의 운영 방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는 직장인들이 본인의 직장에 관한 얘기를 좀 자유롭게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명, 실명은 노출이 되지 않고요. 회사명만 노출이 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글 작성을 하려면 회사 계정의 이메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 글을 쓴 이용자 역시 그런 인증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다면 좀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글을 쓴 내용은 이게 다인가요, 손정혜 변호사님?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너희들이 아무리 열등감 폭발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닐란다 라는 글도 덧붙여 있었고요. 현재 네.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라고는 하지만 네. 이걸 또 본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남겨져서 보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를 자아내는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비단 이 추정되는 사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홍종선 기자님. 네, 그 해당 직장 커뮤니티에 또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많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LH 이 토지 홍보관 또 박물관 앞에 가서 토지박물관 앞에 가서 항의 시위를 했는데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희 본부엔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개꿀은 뭐냐면 그 너무 좋다라는 거에 이제 속어잖아요. 막 고소하다 그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지금 밑에서 너네 떠들어봤자 우리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려. 말하자면 국민들 소리에 관심도 없다,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듯한 말투가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커뮤니티는 아니지만 LH 사내 메신저의 대화가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또 공분을 사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뭐냐 하면 입사 6개월 차 여자 직원이라는 분이 올린 글이에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공공택지 사겠다. 이걸로 잘리게 되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면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텐데 뭐 어떠냐. 이런 사내 메신저 대화로 개인 대화지만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참 분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진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상황을? 어떤 조직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절대 다수는 아니고 그중에 문제 있는 일부가 이런 사고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때문에 그 조직 전체가 매도되거나 비난받는 겁니다. 지금 이 여직원 6개월 차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지금 그 얘기하는 내용 이런 거 등등이 이 그 LH 전체 직원들의 어떤
의중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어요. 네. 뭐 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잘려도 뭐 나가서 이거보다 낫겠다 뭐 이런 얘기 썼다고 그러는데요. 적어도 공사라고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심지어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사 근무하는 분들은 신이 숨겨둔 직장이래요. 하하. 예, 그 정도로 그 인기 있는 직장이거든요. 그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면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자부심은 떳떳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벌려고 애초부터 맘먹고 들어갔다고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사업을 하지 뭐라고 LH공사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공직자에 준하는 분들이 명예라든지 사명감 같은 건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좀 분합니다. 이제 지금 사태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날달걀을 LH 건물에 투척을 해서 저 건물 외벽에 유리창에 날달걀이 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분노예요, 지금. 분노를 대변하는 날달걀의 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드시기에 불편하실까 봐 몇몇 내용은 저희가 약간 걸렀습니다. 아예 뺐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냥 제가 차제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LH 직원이라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지도 못했던 것들이 쉽게 말하면 배가 아파서 그런다는 투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공부를 잘했습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LH에 들어갔다고 지금 사람들 더 부활을 자아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떳떳합니까? 28층이라서 시위대 소리가 안 들려서 개꿀이라고요? 그런 인성으로 다녀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죽하면요. 여당 친여 성향의 이러면 또 정의당에서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회에서 호통을 쳤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투기억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노력해왔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습니다만 이 개발 정보를 모르고 투자했을 거라는 장관님 말씀은 진심이셨던 거네요.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장관께서는 사전에 그분들이 땅 사재기 한 걸 아셨습니까?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조사를 해봤습니까? 아니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럼 그 본인들한테 조사도 안 하고 또 사전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 어떻게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 제가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한 사람들이 무려 58억씩이나 대출을 빚을 내 가지고 맹지 농지 사고 그리고 쪼개기 하고 묘목 심고 또 지방근무 직원들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땅을 샀냔 말이죠. 설명이 됩니까, 장관은?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 당장 사퇴하라 이겁니다. 저 때 말고도요. 변창흠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투기 의혹에 휩싸인 직원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뭐라 했냐면요. 개발 정보를 알지 못했어요. 샀더니 올랐어요. 그러면 백성만 변호사님. 네. LH에는 신내림 받은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변창흠 장관의 그 말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상정 대표도 사실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국토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니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는데 투기가? 그 무슨 조사를 해? 이제 이런 불신까지 나왔던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 조사는 말 그대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강제로 못 해요. 근데 이제 이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다가
이제 뭐 국토부 직원, 그다음에 LH 직원들의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넣습니다. 네. 그게 넣으면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있는 3기 신도시나 과천지구나 이런 곳에 이제 부동산을 샀는지 언제 샀는지 쫙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게 바로 전수조사인데 아하. 문제는 국토교통부 직원 중에 한 명, 나 개인정보 동의 못해. 개인정보 동의를 사용하는 걸 동의를 못하면 거기다 입력을 못해요. 세상에. 입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LH 직원 같은 경우에 지금 11명이 나는 내 개인정보 사용하는 거 동의 못해. 세상에. 지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조회 자체가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래놓고 무슨 발본색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 못해 하면 조사 접근 자체를 못하는데요. 그런데 홍종선 기자님, 어제 오전에 경찰이 LH 본사 압수수색했는데 뭐 건질 게 좀 있었을까요? 뭐 7일이나 지나서 그래도 어제 LH 본사와 이 13명의 그러니까 직원들의 주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누리꾼이 사진을 올렸어요. 어떤 사진이냐? 네. 9일 압수수색 LH 본사 하기 전에 날이 밝기 전 새벽 2시에 LH 본사 사진 일하더라 하면서 올린 게 어떤 사진일까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저 모습이에요? 네, 박는 날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6명 이 공무원들 칼퇴근한다더니 이렇게 밤에 새벽 2시까지 야근하냐 이거고 아마 지금 열심히 분쇄, 세절하고 있을 것이다. 파쇄하고? 파쇄하고 세절기 고장 나겠네. 또 서류 파쇄하고 나서 야, 전층에 불이 켜져 있네요, 지금. 그렇죠. 데이터들을 하드에 또 넣어놨던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하드 저장 장치 디가우징 하겠다. 디가우징은 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완전히 그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류 파쇄, 세절 걱정도 하고 이 뭐 하드 이제 저장 하드 어떤 디가우징 하는 거 다 자료 없애는 것도 걱정하는데 이건 바로 뭐냐? 증거 인멸.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죠. 제가 이건 하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경찰도 많이 비난을 받더라고요. 이런 수사를 지금 경찰이 3일 만에 나오고. 하고 검찰은 안 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러는데 원래 이제 이 의혹이 터진 게 2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3일 후에 5일에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럼 검찰이 바로 받아서 그걸 청구를 했어요. 근데 5일이 언제냐면요.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금요일 법원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에 접수가 되면 주말에 영장 실질심사를 못 해요. 이제 그래서 10일 그렇게 8일이나 걸렸던 거니까 물론 이것 이렇게 늦어진 거는 사실 신속성이 생명인 압수수색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만 네. 경찰이 이걸 뭐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지금 뭐 일주일 만에 한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는 좀 제가 좀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유머가 나오겠네요. 물만 셀프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조사도 셀프다. 국토부가 과연 포함된 조사가 정말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사가 나올까요? 뉴스파이터만이라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발표입니다. 1차 발표인데 한번 볼게요. 내일 뭐라고 하는지.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라고 외치는 그런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의외의 조합이에요. 누구지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인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오랜만에 보는 이명웅 씨인데 저 노래는 좀 제가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9일 바로 어제 오후 6시에 음원이 발표된 그래요? 노래예요. 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신곡 발표합니다 예고는 돼 있었는데 그게 드디어 신곡이 나왔고 그런데 많은 팬들이 기다리셨잖아요. 어느 정도냐. 13시간 만에 100만 뷰가 돌파됐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한 140만 이미 돌파가 돼 있습니다. 이 음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원 자체는 10일 0시 그러니까 바로 지나간 자정에 발표가 됐는데 나오자마자 뭐 다 음원 차트 1위 하고 있어요. 1위예요. 그냥 나왔다 하면 1등입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목말라 있었을 거예요. 이명웅 씨가 보통 선배 가수분들 이 노래를 커버곡으로 많이 이제 영상에 띄웠지만
이명웅 씨 노래는 언제 나오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트로트가 대세라 그래도 트로트 가수가 노래를 내서 음원 차트에서 1등하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아하. 왜냐하면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듣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더 놀라운 건데 제가 아까 오다가 확인해 보니까 뭐 몇 개 차트에서 1등 아니면 2등이더라고요. 근데 이명웅 씨가 이 노래 가사를 딱 보고 네. 아 이건 무조건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이 누굴까요? 나의 사랑. 팬분들에게 바치는 헌정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은 팬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딱 이제 발표를 하자마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리가 난 거고요.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보석 같은 노래 잔잔한 감동으로 평안을 줍니다. 어쩌면 노래가 이렇게 좋을까요?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세상에. 하면서 이명웅 씨 팬들을 위한 헌정곡을 불렀지만 팬들이 또 감사해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멜로디가 참 벌써 귀에 쏙쏙 박힙니다. 참 벌써 사랑이 뜨거울 것 같은데 팬분들뿐 아니라요. 이 노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별빛 좋네 아 별빛 같은 나의 영탁이 영웅아 신곡 축하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네. 진짜 신곡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신곡 제목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야, 예상은 했습니다만 참 저분들의 의리는 참 계속됩니다. 대단합니다. 김진아 네, 아나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영탁 씨 그리고 장민호 씨 그리고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김희재 씨까지 같은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동료들이 응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명웅 씨가 인복이 많구나라는 그러네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네. 이런 분들을 보니까 평소에 주변 분들한테 워낙 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인이 다 쌓은 덕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 이렇게 응원해주는 동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사실은 동료이긴 하지만 잠재적인 경쟁 상대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응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명웅 씨의 인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영웅아, 노래 잘 들었는데 좀 너무 좀 분위기 처지더라. 좀 사람 못할 것 같다. 좀 디스를 했을 것 같은데 역시 다른 분들은 다릅니다. 역시 늘 응원해주는 그 모습이 참 이 대인배 같다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홍종선 기자님, 이 아름다운 선율의 곡을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서른도 씨예요. 아, 그래요? 원래 서른도 씨가 이 작사 작곡 특히 작곡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 여러 후배들 가운데서 이명웅 씨 노래를 해주게 됐느냐? 사실 이명웅 씨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지상파 아침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서른도 씨였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렇게 잘 되고 나서 이명웅 씨가 보랏빛 엽서라는 서른도 씨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23년 만에 이명웅 씨 덕에 역주행을 하게 돼요.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네. 아, 저 친구한테 노래를 하나 선물해야지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명웅 씨가 팬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자신이 아내 김수진 씨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깊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본인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쓰지만 이것은 이명웅의 팬을 향한 마음을 대변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냥 간단히 만든 게 아니라 곡이 나올 때까지 1년. 그만큼 1년이나 심혈을 걸렸어요? 기울여서 후배를 위해서 곡을 만들어 놓고 또 이명웅 씨도 바로 보고 아주 이건 제 노래입니다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뒤에는 마지막으로 팬들의 요청이 있어요. 뭐냐면 보랏빛 엽서를 이 불렀을 때 서른도 씨가 심사위원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이명웅한테 배울 게 있다. 나보다 감성 표현이 더 좋다. 그래요? 이렇게 호평을 했더니 네. 이 서른도 씨의 인터넷 방송에 찾아가서 우리 영웅 오빠한테 우리 영웅 씨한테 노래 한 곡 꼭 만들어 주세요 아하. 요청을 했고 그 팬들의 요청을 또 서른도 씨가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네. 서른도 씨와 이명웅 씨를 맺게 해준 그 인연이 된
보랏빛 엽서 그 노래 임영웅 씨 버전으로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랏빛 엽서에 실려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아,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진짜 이 감성이 풍부하네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서른도 씨가 아내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였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명웅 노래가. 씨는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이 이제 팬이었는데 팬을 생각하고 이제 노래를 부른 거잖아요. 근데 서른도 씨는 이제 곡을 쓰는데 그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이 누굴까? 바로 아내 이수진 씨인데요. 28살 때 이제 이수진 씨를 모임에서 한번 처음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좀 소위 들이대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넘어오셨는데 네. 노래 잘하는데 혹시 음반 낼 생각 없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아내분이 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만나기로 해가지고 한 2시간 넘게 기다리다 안 와서 이제 포기하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아내가 들어왔고 그래서 연애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하면서 딱 첫 번째 한 번 만났을 때 아내가 바로 임신을 벌컥해서 하늘이 나한테 맺어준 짝이구나. 그래서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도 아내분에 대한 사랑이 아주 절절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서른도 씨는 뭐든지 처음이라는 것과 좀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눈에 반했고 처음 만나서 네, 아름다운 또 이세를 갖게 됐는데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네. 근데 서른도 씨가 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가 그러면 그 노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서른도 씨는 묘한 걸로 이 악상을 떠올리는 모양이에요. 1992년도에 히트친 노래 있죠. 저도 이 노래 가끔 부르는데 아픔을 달래는 여자 하면서 나가면서 여자. 그렇죠. 이 곡이요. 상당히 상위권에 이제 그 가요 순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곡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요. 네. 부부 싸움이랍니다. 부부 싸움을 이제 하고 났는데 네. 아내 되시는 분이 짜증났겠죠. 속상하고 그 속상한 마음을 이제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아픔을 달래는 여자 뭐 무슨 여자 하면서 써놨는데 그거를 서른도 씨가 보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작곡을 한 거예요. 네. 가사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도 잘 안 되면 가끔 싸우자고 하는 모양이에요. 아내 되시는 분한테. 예. 야, 근데 뭔가 저렇게 아내한테 평생 이 하트만 보낼 것 같은 서른도 씨도 부부 싸움을 했고 그 와중에 태어난 노래가 있군요. 그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어젯밤에 이렇게 이제 갈겨 쓴 이런 그 노래를 내가 이렇게 가사화를 만들었는데 곡을 만들어 한번 들어보겠느냐? 불러보래. 아픔을 달래는 여자.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한참 부르는데 이 사람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속으로는 이거 장사 되겠구나. 그래서 이 노래가 탄생이 됐어요.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 당신 내 맘 몰라요. 참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세상에 서른도 씨가요 아내분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또 그리 순탄치 않았답니다. 한번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행상을 했어요. 어머니 행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도 제일 가슴 아픈 거는 해운대 이제 그 바닷가 쪽에
그리고 이제 행상을 놓고 과일을 파셨어요. 어머니 동창, 그 당시 학교 동창분이 피스를 온 거야. 그래 어머님은 이제 그 무남동리로 중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으시고 학교 교권 생활도 오래 하시고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시고 정말 잘 나가시던 분이 그렇게 몰락한 상황에서 그거 행상을 하는데 그 친구분은 어머니가 정말 잘 나가고 좋은 데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아는 친구가 그 행상을 하고 늘 보고 막 두 분이 한 10분 울었대요. 그게 지금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생각하면 가장 가슴 아픈 참 그렇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늘 어머니 이 단어만 참 되뇌어도 눈물이 저절로 흐릅니다, 진짜. 남모른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님께서 미군 통역관으로 굉장히 엘리트셨죠. 그런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정신병원에도 꽤 오래 계실 정도로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는데 네. 마약 치료를 하다 보니까 마약을 끊기 위해서 차라리 술을 먹자. 그래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또 술이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발생을 해서 어머니가 자식들 때문에 가정 생계를 책임지며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아버지가 결국 술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서른도 씨는 나는 아예 술을 안 먹는다 이렇게 세상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노래 가사처럼 근심과 슬픔을 모두 이제 털어놓은 이 서른도 씨 앞으로의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서른도 씨가 지금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으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연말에 콘서트를 기획 중이시라고 합니다. 아하. 가수로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래 연습은 물론 몸과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늘 후배와 호흡하려는 서른도 씨 모습에서요. 늘 선배의 어떤 위품도 보이고요. 그리고 늘 노력하는 정말 현역 가수로서의 삶을 뉴스파이터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